최근에 국제 정세가 증시에 다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훈풍이 부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시 중동에서 전쟁이 재개되는 악재가 발생했는데요. 가자지구 휴전 2달 만에 이스라엘군이 18일 새벽부터 가자지구의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휴전이 발효된 2개월 만에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어진 휴전 연장 논의가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습 후에 추가적으로 군사작전을 예고하면서 가자지구가 다시 포화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와이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서 고위급 지휘관, 땅굴, 무기 저장고 등 하마스의 목표물 약 80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19일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한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데요.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인의 주민이 최소 404명 사망하고 562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하마스의 지휘관도 다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가자지구 내무부의 수장 마무드 아부 왓파를 포함해서 최소 5명의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의 연설에서 이번 공습을 두고 이는 시작일 뿐이며 모든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며 이제부터 협상은 오직 전투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넘기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점점 더 강경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자지구 전투에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인질들이 모두 귀환하고 전쟁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지난 2주간 우리는 교착에 빠졌고 공습도 인질도 송환도 없었다며 우리가 계속 기다렸다면 상황은 정체된 채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애초에 합의된 42일간의 휴전 1단계가 이달 1일로 만료된 후에도 휴전 연장 논의를 이어가며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양측의 입장이 줄곧 평행성을 달린 끝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남은 자국민의 인질들의 석방 등을 압박하고자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해왔고 앞서 휴전 합의 성사를 끌어낸 뒤에 연장 협상까지 중재하며 인내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마저 이스라엘에 동의하면서 공습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백악관의 케빈 라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은 이번 가자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후티, 이란 등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테러하려 하는 모든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베이트하눈,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외곽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추가 군사작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휴전이 파기되고 교전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준비했으며 이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기습하는 작전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고 전하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와이넷 등 이스라엘의 언론 다수도 가자지구 휴전이 끝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날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한 포병 진지를 공격하는가 하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영토 진입 직전에 요격하는 등 가자지구 공습을 계기로 영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맹비난하며 이집트, 카타르 등 중동의 휴전 중재국과 접촉하고 나섰지만 협상 테이블이 다시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네타냐후와 그의 나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무방비한 민간인을 상대로 침략과 대량 학살, 전쟁을 재개했다며 네타냐후와 그의 극단주의 정부가 휴전 협상을 깨트리기로 결정한 탓에
가자지구의 포로들이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휴전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충격받았다며 휴전이 존중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 없이 재개되고 남은 인질이 무조건 석방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고 중재자들이 영구적 휴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고, 카타르는 이스라엘을 향해 확전 정책이 중동에 불을 붙여 영내 안보와 안정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전쟁을 재개하자 이스라엘 내부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은 1년이 넘는 전쟁이 다시 격화하자 상당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재개하자 동원될 예비군들의 동요가 가장 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은 군복무가 의무인데 위기가 닥치면 병력을 예비군으로 충원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비군들과 이들의 이익단체는 가자지구에 여러 차례 동원된 예비군 일부가 이제는 복귀를 주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당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했던 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23년 10월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뒤에 보복전을 시작했을 때 예비군들은 전의에 불태웠었는데요. 예비군들은 지정된 부대로 몰려들었고 소집에 응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입국하는 예비군들도 줄을 섰었습니다. 가자지구는 1년이 넘는 폭격에 초토화했으나 네타냐후 정권이 내세운 전쟁 목표인 하마스 괴멸은 달성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쟁 기간에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이들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합쳐서 4만 9천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에서도 40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진전이 없이 참혹한 피해만 더해가는 소모전에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대 끌려간 인질 251명 가운데 59명은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정전 목표인 인질 구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가자지구 전쟁에 참전한 한 특수부대원은 구해야 할 인질이 있다면 가겠다는 게 종전의 입장이지만 지금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며 군사적 압박이 인질에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 장성 출신인 군사 전문가 야코프 아미드로르는 하마스 잔당 제거에 지상군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동원에 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피로감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거리에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을 촉구하는 이들, 이스라엘 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의 로넨바르 국장을 이날 해임하자 민주주의 시위대는 한층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르 국장은 네타냐후 총리실 인사들이 카타르와 연계된 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네타냐후 총리와 수개월 동안 갈등을 빚다가 경질됐는데요. 네타냐후 정권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저지한다는 취지로 가자지구 전쟁 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시위는 최근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는 이 나라가 독재국이 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한다며 저들은 인질을 버리고 이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네타냐후 총리의 예루살렘 관저 근처와 텔아비브 등지에서 시위가 격화하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한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악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의 증시 상황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